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 또 어르신들을 노리는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묘한 수법에 절대 당하지 않고 이걸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2.2배. 이게 뭐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어르신들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려 2.2배나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범죄 수법이 얼마나 정교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좀 무서운 숫자죠. 경찰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일단 돈이 넘어가면요, 다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건 딱 하나,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많은 범죄 중에서 유독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이 주된 공격 목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사기꾼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립니다. 하나는 어르신들이 악성 앱이나 스미싱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은행 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신뢰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사기꾼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사기범들의 전략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건요, 그냥 기술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 전략은 딱 한 단어, 고립입니다. 혼자 있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시간을 막 재촉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이 다쳤다는 식으로 극도의 공포감을 줘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특급 보안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혼자가 됐을 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맞서려면 우리가 그들의 대본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걸 부정식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산검수, 안전계좌로 송금, 특급 보안. 딱 들으면 뭔가 굉장히 공식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어떤 정부 기관도 이런 단어들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통화 중에 이런 단어가 들렸다. 그럼 그냥 100% 아니 10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 이거 하나만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칭 공공기관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보내라고 한다. 그건 그냥 무조건 사기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네, 이제 사기꾼들의 심리적인 함정이 뭔지 알았으니까요. 이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수법 5가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악랄하고 피해가 큰데요. 바로 기관 사칭입니다. 갑자기 검찰이라면서 전화를 걸어서 겁을 줘요. 그리고 자산 검수를 해야 하니 이 앱을 설치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 앱이 설치되는 순간 내 스마트폰은 그냥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112에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경찰서가 아니라 사기꾼한테 다시 연결이 돼요. 와, 이건 뭐 말 그대로 디지털 감옥에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희망을 이용하는 정부 지원 대출 사기입니다. 저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솔깃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신청하려면 이 앱을 깔아야 한다고요? 물론 이것도 100% 악성 앱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돈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정보가 다 넘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거나 대포폰이 만들어지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마음 아픈 수법이죠. 바로 가족 사칭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연락이 와요. 프로필 사진은 분명 내 아들, 딸, 손주 사진인데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걸로 연락해 라면서 말을 걸죠. 그러고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급하게 돈 보낼 때가 있다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족의 위기 상황 앞에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그 마음을 악용하는 정말 비열한 수법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스미싱입니다. 고객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아니면 결혼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일상적인 문자가 와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즉 링크를 무심코 누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폰에 악성 앱이 스파이처럼 숨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앱도 마찬가지로 내가 도움을 청하려고 112나 은행에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버리죠. 마지막 5번째는 좀 특이한 방식인데요. 명절 인사나 건강보험료 환급 안내처럼 시기적인 이슈를 이용하는 테마형 피싱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위조된 공문서를 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우편물로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건 진짜인가 보다 하고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우편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바로 사기꾼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까지 동원해서 신뢰를 얻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자, 지금까지 사기꾼들이 어떤 공격을 하는지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부턴 우리가 어떻게 철벽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실용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절대 방어 3원칙입니다. 첫 번째, 전화 통화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돈 얘기를 꺼낸다? 그냥 바로 끊어버리세요.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반드시 내 전화기가 아니라 가족 전화나 집 전화 같은 다른 전화기로 112나 은행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전화 통화만으로는 절대 돈을 보내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거예요. 이런 행동 수칙 말고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디지털 방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은요, 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숨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찾아내줍니다. 또 엠세이퍼라는 서비스는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요즘 은행에서 어르신들 고액 이체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잖아요. 그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보호해 주려는 거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강력한 예방수단인데요. 바로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내 정보가 샌 것 같다, 뭔가 좀 찜찜하다 싶을 때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계좌의 출금을 싹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금융 비상정지 버튼인 셈이죠. 미리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이미 넘어갔다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절차를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즉시 딱 3군데의 전화를 돌려야 합니다. 첫째, 경찰청 112에 신고해서 사건 접수를 하고, 둘째,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셋째, 내가 돈을 보낸 그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당했으니 계좌 지급 정지해주세요 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바로 골든타임을 잡는 핵심입니다. 자, 일단 계좌를 정지시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타임라인에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숫자 14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일. 이게 뭐냐면 은행이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떼서 은행에 내야 하는 마감 시간이에요. 만약 이 14일을 놓치잖아요? 그럼 어렵게 묶어놨던 사기꾼 계좌가 그냥 풀려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악성 앱을 설치한 것 같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바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엠세이퍼 서비스에 접속해서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백신 앱으로 검사를 돌려서 악성 앱을 지워야 합니다. 만약 지우는 게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공장 초기화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방어는 미리 아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노리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간단하고 명확한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부디 안전하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